지난 6일에 교육부가 경기도 포천시와 함께 유보통합과 지역중심의 영유아 통합지원 방안을 주제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서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최대 쟁점은 지자체의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으로 지자체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이죠. 현재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서 교육부가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보건복지부 인력이 교육부로 이관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1단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보통합 2단계인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자체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교육부가 보육 예산 이관 문제는 빼놓고 지자체와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를 열어서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단순한 업무 이관도 아니고 돈이 걸려있는 문제를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기존의 지자체가 집행하던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얼마큼 이관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시책 사업비 이관이 민감한 이슈입니다. 올해 보육 예산 11조 원 중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정은 약 5조 원입니다. 국고 대응 투자비가 2조 9천억 원이고 지자체 시책 사업비가 2조 1천억 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자체가 매년 부담하던 5조 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교육청이 보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지자체 예산과 교육청 예산은 전혀 별개여서 완전히 따로 운영됩니다. 서로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안 주면 교육청은 어디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총회에서 지자체의 기존 보육 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 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야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자체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이 정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작년에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0조 원 정도가 덜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2년 전보다 거의 76조 원이나 세수가 덜 거친다는 건데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가 덜 거친 것이 세수 실적이 악화하는 주 요인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거죠.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 쓸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수 상황이 나쁜데 지자체에서 기존 보육 예산을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가능성은 더더욱 적은 거죠. 오히려 보육 예산을 줄여서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다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양새입니다. 지자체 보육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유보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고로 유보통합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기관 형태를 정하고 운영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라는 하나만한 사업이 아니라 정확히 통합기관의 형태를 유보통합 특별법에 명시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과정부터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 등 총 6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선정 과정부터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량평가가 동점인데 특정 어린이집을 추천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전면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선정되면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기관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다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민원은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잡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정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대로 이번 시범사업에 불만이 많은데요. 규모가 작다 보니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6일에는 영아 보육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영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 영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시범사업 선정에서도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관 유형과 경쟁하기에 매우 불리하다는 거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에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가정어린이집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확대될수록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합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유보통합특별법을 제정해서 예산과 통합기관 형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아야 합니다.